요즘 철강, 특히 그 철근 업계 쪽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는 소식 청취자님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뭐 생산을 멈춘다, 추락까지 중단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공해주신 칼럼 철근 산업 반창고가 아닌 수술이 필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 또 필요한 해법은 뭘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그냥 한 산업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 경기나 뭐 경제 전반하고도 다 연결되는 얘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지금 철근 산업 상황을 아예 총상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 그래서 뭐 임시 방편, 그러니까 반창고 정도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수술, 다시 말해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좀 강한 비유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아니 근데 기업이 생산이랑 판매를 멈춘다는 건 이건 진짜 거의 뭐 최후의 수단 아닌가요? 데이터로 보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네, 핵심 지표를 봐야 하는데요. 그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철근 가격이랑 주 원료인 철 스크랩 가격의 차이요. 이게 이제 기업 수익성인데 생존 임계점 아래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서 23년까지 평균 보면 한 46만 3천 원 냈는데 올해는 이게 31만 6천 원까지 내려갔어요. 물론 과거에도 뭐 불황기 이 정도까지 간 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장 가동률까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같이 떨어져서요. 이게 이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위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거기다 내수 판매량도 문제인데요. 21년에 한 철 28만 톤이었는데 작년에 756만 톤까지 확 줄었고 올해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야말로 뭐 전례 없는 복합불황. 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작년에도 근데 비슷한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뭐 감산한다, 출하 중단한다. 근데 이번 자료 보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결과가 어땠었죠, 그때? 네, 맞아요. 작년에도 그 소위 3단 콤보라고 해서 감산, 출하 중단, 뭐 원칙 마감 이런 강수를 뒀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철근 가격이 톤당 한 67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꽤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정말 잠깐이었고요. 연말 가서는 오히려 더 낮은 6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이런 식의 단기 처방, 이거 반복해봐야 내성만 키운다. 결국 업계 전체가 더 깊은 내상만 입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반창고 처방의 한계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그 수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하는 건가요? 네, 핵심은요. 일본의 그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 이걸 좀 참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공급 과잉, 이걸 좀 해소해야 한다. 뭐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 적용을 좀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라도 일단 수급 불균형부터 잡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건 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설비하고 인력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이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걸 지원했는데요? 구조조정을요? 네,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설비를 폐쇄하는 기업들한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뭐 신규 사업으로 전환할 때 자금을 지원해줬고요. 이런 정부 지원이 있었으니까 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가능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규모로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키우자.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구조조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자료에서도 보면 일본의 도쿄스틸이나 야마토고교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사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근 업계도 낡은 설비는 좀 현대화하고 또 디지털 기술 같은 거 도입해서 품질이나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정부에다 전기요금 내려달라, 뭐 수입 막아달라 이런 요구만으로는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냉정한 진단인 거죠.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결단과 지원, 그리고 기업들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이런 수술 없이 그냥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나요? 이 자료는요. 만약에 정부 개입 없이 그냥 시장 자율에만 맡겨두면 그야말로 무자비한 구조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기업이 살아남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철근 유통이나 건설업계 그리고 원료를 공급하는 철 스크랩 산업까지 이게 다 도미노처럼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의 전기료 제강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아예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심각한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요 급감이라는 총상을 입은 철근 산업. 오늘 쭉 살펴본 자료를 보니까 정말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넘기가 어렵겠구나. 이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 제강사들의 재무적인 체력, 이게 아직은 좀 남아있을 때 바로 지금이 어쩌면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고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그러니까 수술이죠.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좀 과감한 정책 의지,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적인 실행력, 이 두 가지가 정말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구조조정 외에 이 철근 기업들이 스스로 말이죠. 계속 변하는 건설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기존의 어떤 생산 방식이나 제품? 이걸 넘어서는 뭐가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해 볼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